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은 것 같아요. 저 61살이 되었는데 느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100세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100세 시대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평범한 61살 최고 필요한 것은 돈 아니요? 내 외롭지 않은 것. 제가 61살까지 살아봤었는데요. 60살까지는 돈이 최고였지만 61살은 외롭지 않는 것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평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어찌됐든 성실하고 착하고 뭔가 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나 내실있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열심히 살겠죠. 그런데요, 이 평범함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평범함을 붙인 이유는 그래도 이 이야기가 보편타당하게 여러분께 여러분의 삶에 도움 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자, 100세 시대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자, 우리는 100세 시대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게 되면, 자, 어떻게 살아야가 가장 그래도 또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되어지네요. 그런데 지금 저는 아직 100세는 아니지만 61살 살면서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것은 외로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와 같이 똑같은 이 시대에 살 때 어떤 분은 10살까지, 어떤 분은 20살, 어쩌면 30세 세대, 어쩌면 40세대, 어쩌면 50세대, 그리고 70세대, 60세, 70세, 80세대, 90세대, 100세대 이런 세대에 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59세도 잘 몰라요. 59세도 오직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늙어가는 과정이 100세라는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대로 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30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40세도 아니고 50세도 아니고 60세도 아니고 70세도 80세, 90대, 100대, 120까지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평범한 61살 최고에 필요한 것은 돈 아니라고 했어요. 내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61살에 물론 이제 열심히 한 30년 살아서 연금은 들었다고 생각하는 전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연금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축적하는 것이지만 외롭지 않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외로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주가 잘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돈만 벌어 최고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금방 느끼게 하는 게 외로움이니까요. 이 외로움은 우주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외롭지 않는 것이고요. 우주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는 외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은 1000년 전의 사람도 있고 100년 전의 사람도 있고 지금 시대 사람도 있거든요. 각자가 삶이 있었어요. 물론 1000년 전에 100년 전에 산 사람은 기대 수명이 짧았겠죠. 그러니까 60 살고 거의 이제 늙어 돌아가시는 그런 시절에 살았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00세대니까 전부 다 이렇게 좀 젊음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우리는 무작정 돈만 벌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 다 제껴버리고. 정도, 인간의 정도, 그리고 다 제껴버리고, 그냥 돈만 벌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먹고 살기는 일단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생각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한다는 뜻으로 해석돼도 될까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61살이 되어서 외롭지 않고 70살이 돼서 외롭지 않고 80살이 돼서 외롭지 않고 90살이 돼서 외롭지 않고 100살이 돼서 외롭지 않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이렇게 저의 어떤 그 컨텐츠를 들으시면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럴 때 망각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65세까지 정년을 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6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60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120살이 우리 기대 수명은 아니니까요. 거의 한 70%는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60까지만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돈이 필요해서 괜찮아요, 돈. 그러나 60 이후의 삶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 이후의 삶은 퇴직한 사람 삶은 물론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모작이를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자연현상에 따른 60 이상의 삶은 이제 늙는 거잖아요. 이때 늙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 있죠. 과정 속에 있어요. 솔직히 우리 그런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까놓고 다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돈 그렇게 많이 갖고 싶은가요? 우리 돈 중독이지 않을까요? 연금을 끊임없이 부어놓으면 이 연금은 국민연금 왜 부어야 되냐면 부어놓으면 61살 후에 60살까지 기준으로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61살 기준으로 해서 위대한 돈 100만 원 이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100만 원 이상을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축복스러운 축복인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사실 61살 이후 65살 이후는 이제 노인급으로 법에서 정해져 있지만 그런 후에서 100살까지 살아야 되면 45년 동안 35년인가요? 45년 누가 돈을 주나요? 자식도 못 줘요. 한 달에 100만 원. 저도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돈 줬지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못 줬어요. 제가 가끔 연말에 주고 보너스 생기면 주고 그렇게 했지만 못 줘요. 절대적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한 달에 100만 원 못 줘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자, 국민연금이 있으면 돼요. 대신에 우리는 뭐죠? 자, 젊어서는 국민연금을 부었고 자식을 키우고 살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어릴 때부터 부어야 돼요. 국민연금 취직한 데부터 끝까지 40년, 50년, 60년 부어야죠. 그렇게 해서 연금 정도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열심히 젊어서 힘이 있으니까 잠도 안 자고 막 돈도 벌고 3개, 4개 직업을 가지고 돈 벌면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고 살아요. 그러면 드디어 61살이 되죠. 그게 평범한 61살이에요. 근데 평범한 61살에 모든 평범한 61살은 매우 극단적이죠. 60살까지는 직업이 있고 60살 이후는 직업이 없어요. 제가 말하면 어쩌면 정년 있는 직업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징적으로 61살이라는 것은 이제 60이 지나서 이제 몸이 이렇게 돈 벌기에 적합하지 않은 몸을 바뀐 도 있다면 되죠. 물론 지금 80대까지 일한 사람도 있곤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년을 하고 난 저 입장에서 보면 60살 정년 전까지의 삶과 정년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요합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과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61살이 이렇게 외로운 것은 왜 내가 외로울까요?
우주의 질서에서 수긍하지 못한 탓이죠. 우주는 이런 거거든요. 벼 하나 떨어지면요, 그 벼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벼가 이렇게 쫙쫙 갈라지잖아요. 서너 개의 줄기가 나오면서 갈라진. 그건 아마 잘 모르게 한 100알 정도는, 하나가 이렇게 씨앗이 든 100알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뭐 더 나오겠죠. 감나무 이렇게 감 씨앗이 하나 발아돼서 커다란 감나무가 되면 그 감이 1000개도 올릴 수 있나요? 이게 자연의 이치, 우주의 질서거든요. 그러면 이 별은, 감이든 가을에는 노란 물결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벼와 감은 풍요로운 거잖아요. 풍요로운 쪽에는 외롭지가 않거든요. 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씨앗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씨앗으로 된다는 것은 결혼을 해야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죠. 우주의 질서는 이 자식을 낳는 이 사실이 어디까지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의 늙어서까지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 키운다는 그 자체는 내가 늙었을 때 외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젊어서는요, 자, 애 낳아서 키우고, 그래, 애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공간은 집을 사고, 이것이 답이에요. 다른 거 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61살이 늙으면 국민연금으로 살고, 그 다음에 애를 많이 낳은 그 관계 속에서 외롭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 공간 속에서 짧게 이야기할 답이 나오네요. 자, 젊어서는 죽을 수금 달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돈은 벌지만 돈과 나중에 늙어서 외롭지 않기 위한 이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까 말했죠. 벼가 한 알이 이렇게 씨앗이 돼서 어마어마한 소출을 내고, 감나무 씨앗 하나 돼서 감에 얼마 1000개를 열린다는 거. 그 원리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삶의 씨앗이 돼야 되잖아요. 그 씨앗이 결혼한다고 하면 당연히 결혼을 해서 애를 많이 낳으면 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외롭지 않을 정도로 낳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61살이 된 입장에서 느낄 때 그래요. 정말 쉼없이, 아마 젊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를 이제 낳기 편할 때 낳아야 되겠죠. 20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죽을 힘 다해서 일하고. 젊으면 잠자지 않아도 돼요. 돈을 벌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쉼없이 달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1살이 되면 자식들 크고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풍족한 자식들이 있죠. 자, 벼가 사는 결과치는 뭐예요? 하나의 씨앗 결과치는 많은 소출을 내는 거잖아요. 감나무가 사는 결과치는 뭐예요? 여름철에 노란 감으로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거잖아요. 인간의 삶의 결과치는 뭐예요? 많은 아이를 낳아서 늙었을 때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벼나 감나무에 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만이 좋은 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자연이 아니라는 거네요. 매우 중요한 것은 젊어서 생산할 수 있는 나이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다 문제를 제기하겠죠. 아이를 낳으면 애롭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를 낳으면 애롭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20세 때부터 아이를 낳아서 60대가 되면 20대 아이를 낳은 아이가 또 손자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물학적인 거, 자연현상처럼 연결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숲속의 아름드레 나무 밑에는 뭐죠? 그 씨앗이 떨어서 묘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드리 나무인 그 할아버지가 된 61살에 나와 아들과 딸이 낳은 손녀, 이 손녀와 관계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롭지 않을 거거든. 산다는 게 매우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돈 때문에 살게 되면요. 돈은 이렇게, 돈이라는 속성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돈이라는 속성은 좋으니까 중독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으면 중독 현상이니까요.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카페인 중독자, 담배 중독자 그러잖아요. 담배 피우면 좋고 술도 먹으면 좋고 카페인 많이 먹으면 좋은데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중독자가 돼버리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돈이 너무 많으면 돈 중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 중독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다녀요. 중독돼 버렸잖아요, 돈에.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할 줄 모르죠. 아이를 낳아서 길을 잃고 평범한 길을 놓쳐버리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그렇게 좋으니까 다른 것 다 폐가망치 되는 거죠. 돈 중독자는 돈 중독으로 해서 다 폐가망치 되고요.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의 폐가망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은 좋아요. 그렇죠. 많이 있으면. 그렇지만 많이 있으면 중독이 돼요. 다시 말하면 많이 있으면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힘들지만 아이 키울 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아이는 희망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MZ세대들의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 키우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래요. 직장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래요. 직장과 돈은 감나무와 그리고 벼에는 없는 거잖아요. 감나무와 돈은 뭐요? 물하고 뭐 있긴 하지만 결국 인간은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사는 그것이 그 환경에서 이제 공업이나 생산, 삶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뭔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현상은 이렇게 숲을 이루고 살잖아요. 나무와 숲과 꽃을 피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은 갑자기 인간적 사고를 통해서 나이가 들면 우거진 숲에서 어린 묘목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격리가 되잖아요. 격리가 돼서 나이가 들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죽잖아요. 병원에 가고. 이거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뭔가 생산적인 측면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그런 제도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을 벌지 않고는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과거 우리가 살았던 방식은 정이 넘치고 외로움이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기대 수명이 짧았죠. 60, 70에 거의 죽었으니까.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뭉쳐뭉쳐 살면서 살았어요. 뭉쳐뭉쳐 살고. 비록 뭔가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 가정에서 사는 또 여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그 유교적 개념에서 발생한 거지. 불교 시대 때 고려 시대는 여자가 셌잖아요. 목권 시대였으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방식에서 살아보지 않는 길을 살고 있어요. 그 살아보지 않는 방법이 사는 길 속에 나이가 들어가면 돈도 필요하죠. 제가 전제한 이야기는 국민연금 다 들었을 때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매달 나오면 돈 문제는 아니잖아요. 외로움의 문제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외롭지 않고 돈을 공급하지 않은 노인연금가 되려면 연금은 반드시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물론 자식 안 낳고 외롭지 않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에는 득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 중에 외롭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지식과 그리고 깨달음이죠. 지식과 깨달은 사람은 고승이죠, 고승. 우리가 그 절에 가서 이렇게 혼자 사는 길을 택한 사람들은요, 깨달음이죠. 욕심이 아닌 영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늘 조용하게 그도 청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혼자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인 삶으로 여럿이 함께 산 가족을 거느리고 산 사람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61살에 외롭지 않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야죠. 아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이야기가.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이제 61살이 됐는데,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산하에서 직장이라는 것은 치열하잖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직장이 추구하는 어떤 생산성을 유지해줘야 되니까 그쪽에 몰빵해 사는 거죠. 61살까지.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삶, 아이 많은 나는 삶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매우 경쟁적이고 매우 생산적이 높은 그런 공간에서 60살까지 산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주 질서가, 우주가 요구하는 많이 나와서 함께 사는 길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결혼한 우리 친구 자식들의, 친구의 자식들을 그런 이야기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드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죠?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서 천재가 늘 돼야 되고, 그 조직에서 좀 생산성이 떨어지면 조직에 잘라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우리는 돈 벌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 어디 이 강한 경쟁 사회에서, 강한 생산성 요구하는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살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 세상의 추세에 맞게 살다 보니까 지금 61살이 돼서, 네, 연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분한 돈이에요. 가난한 젊은, 어렸을 때 가난했거든요. 어린 가난한 저의 기준으로 봐서 이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 제가 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뭐 좋은 직급은 아니지만 그렇게 젊음을 61살까지 60살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순둥이고
경쟁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직장생활 30년 했는데 그 경쟁과 그리고 생산성 이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라는 게 올바른 경쟁이 아니라 매일 술을 먹고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누구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기는 그런 조직에 살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젊은 MZ세대들도 이제 그 상황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MZ세대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능력이 있고 생산성을 유지하고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MZ세대들의 기준점은 그건 같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 자수성가 했잖아요. 저 자수성가 했거든요. 어떤 기반이 없이 했기 때문에 MZ세대들은 자수성가한 부모 밑에서 적어도 자신의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유를 누리며 살았거든요. 그 자유를 누렸어요. 그 자유. 책임이 아닌 자유.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서 이제 30살 때가 돼서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직장 들어가서 보니까 자신이 누렸던 자유가 끔찍하게 반감되거든요. 그러면서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직장에서는 또 아버지 같은 큰 조직에서는 그 젊음의 그런 걸 안아주기 위해서 또 그 젊음들이 그 MZ세대들이 견딜 수 있도록 조건을 충족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게 한다 해도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젊은 사람은 애를 낳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지경이니까요. 왠 줄 아세요? 자수성가한 부모들은 탈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직장생활에 견디기 힘든 직장생활을 하고 나서 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MZ세대들은 그런 부모 밑에서 편하게 커서 애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애를 키우고 힘들게 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우리 63년생인데 61살에 저희들은 이게 무서웠습니다. 급격하게 가정이 해체된 거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가 해체되면서 가정이라는 공간은 이제 거의 가정이라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흐물흐물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그래도 애를 키워줬거든. 어떻게든 가족이 담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며느리 시부모도 없는 완벽하게 이렇게 낱개로 살았어요. 가족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MZ세대 부모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죠. 자식들의 손자를 키우는 건 말이죠. 이렇게 되면 모두가 어떠한 시스템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애를 낳으면 이제 요아원부터 이렇게 유치원부터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MZ세대들은 매우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들 배웠어요. 다 대학 다 졸업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저를 낳은 부모들은 학교를 안 다닌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수성가한 부모는 정말 힘들게 해서 대학 졸업했고, 그 다음 지금 저희 아들, 딸들은 어쨌든 공부만 잘하면 됐으니까. 부모의 경제를 의지해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키워줄 게 없어요. 왜? 가정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우습죠. 가정이 무너진 게 뭐예요? 지금 저희 세대 때 가족을 무너뜨렸거든요. 어떻게 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시골에서 자수성가하게 도시로 왔거든요. 그래서 도시 생활에서 만난 이 부부의 이 아내는 남편이 자수성가했어요. 아내는 잘했죠. 어쨌든 여자가 대학 졸업했으면 잘한 거잖아요. 만났어. 대학 졸업한 여자가 그 시골에 배우지 못한 사람 소통 잘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끈이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사실은 가정에서의 그 어떤 연결고리는 남자끼리는 되지 않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의 강한 유대관계만이 그게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어렵죠. 여자의 성장의 결과치는 며느리가 돼야 되고, 또 여자의 그 늙으면 할머니가 돼야 되고, 시어머니가 돼야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늙은 엄마와 젊은 엄마잖아요. 똑같은 엄마예요. 그러면 늙은 엄마가 젊은 엄마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엄마는 시어머니 관계보다는 친정엄마 쪽을 택했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로 소속된 것은 딸과 엄마 사이지만 이 며느리가 시댁과 연결된 고리가 끊기면서 혼자가 돼버리는 거죠. 시댁의 어떤 관계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못 낳죠. 낳고 싶어도.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저도 아이 둘 낳았는데 61살 이렇게 외로워하는데요. 제가 외로워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의 그 스탠다드 기준과 직장에 요구하는 생산성과 직장에 요구하는 능력을 앞세우다 보니까 가정생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61살 됐는데 애들한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구 안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직면하고 있는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노인은 경제고 외롭고 건강이 안 좋고 막 이렇게 하면 싼 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노인이면 당연히 외로워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국민연금 들어요. 국민연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외롭지 않아야 돼요. 근데 외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구조가 경제적 구조에서 외롭게 만들어요. 죽을리면서 일해야 되거든요. 일을 위해서 헛된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할 줄 알아요. 자, 돈을 벌었어요. 휴가를 내서 혼자 여행하고 올 수는 있어요. 혼자 구조는 맞아요. 애를 낳아버리면 못 가죠. 애를 낳아버린 순간 직장의 기준의 어떤 생산성과 능력에 맞추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경력 단절이라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애 안 낳고 결혼도 안 하죠. 왜냐하면 남자애 똑같이 대학을 졸업해서 치열하게 했는데 애 안 낳았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망가뜨리고 싶지 않거든요. 매우 중요한 건 지금의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주 질서를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어떤 끊기는 거잖아요. 후대를 남기지 않은 거는 우주 질서, 우주에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유는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영혼의 창조대에서 많은 영혼의 재고가 있는데 재고를 육신을 가져오는 역할을 내가 해줘서 우리 엄마가 해줘서 우리 아버지가 해줘서 내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 혼자 나라도 이 세상을 재밌게 살기 위해서 애를 안 낳고 결혼 안 해요. 그러면 자연의 질서에서
영혼의 재고가 하나도 지금 소출이 안 되니까 영혼 재고는 쌓이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지금 그런 거죠. 우리는 가끔 인구가 너무 우리가 그 베이비 붐 세대 인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은 부족해서 인구는 막 줄어든다 했어요. 이대로 걱정도 저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자, 인구가 많아지고 식량 걱정이긴 해요. 그러나 외롭지는 않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식량과 관계없이 내 자신이 외로워요. 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늙어서는 외로운 문제가 있고 젊어서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직장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직장이 일이 본질이고 이 일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요구하는 20대, 30대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또 먹고 살고 이 문제보다도 돈을 위해서 자본가가 요구하는 그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자본가의 입맛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자본가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뽑아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고 근데 이 돈을 시키는 게 애기 나라고 돈 주는 게 아니라 휴식을 취해서 일하고 다시 와서 열심히 또 일하고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문제가 이제 애 키우는 우주의 본성까지 끄집어 안아가면서 이제 그런 자본주의로 갈 수도 있는 시작된 거기도 합니다만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애를 낳고 안 낳은 것은 어떤 사람 애를 낳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우주가 평가할 때 너 욕심이 많구나 평가합니다. 우주가 평가할 때 애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너 왜 애를 낳지 않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들리지 않으니까 애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자연의 현상을 거스르는 현상인 걸 모른 채 말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거스르면 결국은 자연의 현상을 거스르는 나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외로운 것은 내가 자연의 이치를 자연에 순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소출을 거두지 않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던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나무도 그렇거든요. 나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게 되면 나무 그 주변에 덤불들이 엄청 쌓여 있어요. 나무끼리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인간이 불편할 따름이죠. 지금 인간이 자기가 애를 낳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있어요. 그럼 그 혼자 있는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편하죠. 왜? 그 산속에 덤불도 없고 혼자 있으면 등산객이 편하게 올라다니잖아요. 막. 그럼 사람 즐거워요. 그럼 나무는 외로운 거예요. 만약에 애를 내가 낳지 않았어요. 그리고 늙었어요. 그럼 나만 외로워요. 다른 사람은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내가 애를 낳았잖아요. 활개치고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나 혼자 아무것도 없어요. 외롭거든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결과치는 내가 늙어가면서 외롭냐 아닌가 중요해요. 참 우스운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요. 100살까지 세상에 살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59세에 정년을 했거든요. 그럼 60까지 일했다 쳐요. 이 40년의 세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참 웃기죠. 어떻게 된 거예요? 6대 4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은
외롭게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60년의 세월은 힘겹게 사는 거고요. 이런 바보 멍텅이가 어딨어요. 철저한 거예요. 제가 61살을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살 때는, 그때 마침이 그런 거죠. 둘만 낳아 잘기리라 기다봤어요. 딸만 낳았어요. 결혼하면 남편은 다 가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갈등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딸들이 반란한 거죠. 왜 내 부모를 내가 있는 내 부모는 혼자 놔두고 그 시대고 가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결국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이제는 보편적으로 딱 갈라진 거죠. 왜? 둘만 낳다 보니까 오빠가 없어요. 이 집은 제사 지낼 때 아무도 없으니까 갈 수 없어요. 이게 딜레마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삶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서 무너진 거예요? 아이를 마음껏 낳지 못한 정책적 기반으로 둘만 낳다 보니까 이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여자들이 생각나는 거죠. 이제 사람 손이 귀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혼했지만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되는데 호적보보 하니까 전부 다 이제 또 법이 바뀌죠. 그 전기 뭐요? 아이를 우주 질서 속에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리 수습한다 한들 지금 살아계신 사람들은 외로울 겁니다. 늙어가면 외로울 거예요. 지금 TV에서 뭐 AI 전화도 하지 뭐 한다고 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항상 걱정이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전화도 있어요. 물론 저도 아들, 딸이 있어서 아들, 딸도 저 때문에 늘 걱정하겠죠. 그렇지만 아들, 딸이 없는 사람은 나를 걱정해줄, 어떤 아들, 딸이 없는, 자식 없는 부모들은 걱정해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리서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대응책을 세우겠죠. 뭐 요양을 가든 뭔가 그룹 뭐 이렇게 가족을 만들어 살든 뭔가의 대안을 채울 겁니다. 참 세상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살게 된 결과치로 이렇게 복잡하게 돼버린 겁니다. 삶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군가는 정말 저는 지금 외로우니까요. 다른 사람은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같이 61살 돼서 유튜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 잘 안 봐주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가 120살, 앞으로 120살 살 것이고 100년까지, 100살까지 살게 돼 평범히 온 이 100세 시대에 40년, 60이 지난 100세 시작 게임은 인생은 60부터란 말이 맞아요. 60까지는 다른 사람의 모델도 있고 다른 사람 한 대로 살면 돼요. 61살부터는 다 누구도 날 신경 안 써요.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거든요. 이 외로운 이 세상 살아있는 목숨이 외로운 이 구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삶이 오래 단다는 삶이 미국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남은 일상이 남은 늙어가는 외톨이 혼자 늙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고독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국가의 책임적으로 하는 거죠. 책임과 의무는요, 항상 60점밖에 안 돼요. 거기에 스토리가 없어요. 어떤 삶의 마감이 아무 스토리가 없이 이 세상에 사라진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자식이 있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로 남아서 이야기하면 그 삶은 그래도 이 세상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외롭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61살이 됐지만 외롭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지 아세요?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요. 저는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철학책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있죠. 스피노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지금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자.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